2014년 9월 18일 대한민국 패션 관련 종사자 400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패션협회가 제7회 글로벌 패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패션, 빅데이터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한국 패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달이 각 산업 분야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방향성과 선진국 사례들을 공유하여 업계의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번 포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좀 더 많은 국내의 패션 기업 종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의 준비 과정, 실험 중계, 사후 확산 성과들을 다각도로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고은입니다.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패션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패션 포럼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기술 환경에 따라서 우리 패션 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패션, 빅데이터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패션 관련 종사자 4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뜨거운 토론회장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패션 관련 종사자, 학계, 언론계, 그리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4월부터 진행되어 온 제7회 글로벌 패션 포럼 자문위원회는 그동안의 포럼과는 다르게 기존 전문 자문위원회와 더불어 각 기업에서 패션 데이터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동시에 가동되어 실질적으로 패션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럼 주제 및 내용, 연사, 패널리스트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기업 쪽 팀장들이 굉장히 좀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허위 고객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인사이트 찾아내려면 고객 마스 정도 등록 기반인 그 백화점에서 접통 좀 하고는 그 CRM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또 온라인 모델링 또 더 세밀한 것들이 가능해져서 그걸 주로 현상에서의 특히 이번 글로벌 패션 포럼에서는 포럼 내용의 실무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130개 패션 기업 내의 기업 내외부 데이터를 담당하는 팀장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포럼 주제 및 내용 검토, 강연자 및 패널리스트 섭외 등에 참여토록 하여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내 담론으로 발전시켜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하여 기업 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위한 플랫폼, 즉 디지털 패션 테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카드사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는지는 알고 있지만 무엇을 사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하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실무자들한테 저희 대시보드 보여주고 로데이터 엑셀로 다 뽑아가지고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언제 사람들 왔다 갔다 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층간으로 얼마나 몇 퍼센트가 이동했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주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2008년 이후 매년 1회 개최되는 글로벌 패션 포럼은 일회성 행사 성격을 탈피하고 지속적으로 국내 패션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혜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7회 글로벌 패션 포럼에서는 행사 일주일 전 국내 일간지, 경제지 및 패션 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포럼 주제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등 기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 사업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패션 산업과 빅데이터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 데이터의 관리 및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심층 기사가 제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제가 있잖아요. 포럼이라는 거에 주제가 있잖아요. 데이터라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패션하고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없는 하나의 현상들이거든요. 테크놀로지가 들어야 되는 어떤 현상이고 불나. 이 현상들이 이제부터 더 바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그런 비용은 제가 2014년 9월 17일 포럼 행사 전날 진행된 전야제에서는 국내외 연사와 패널리스트 간 사전 만남을 통해 포럼 발표와 토론 내용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이전 5개월간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준비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포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듬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 포럼의 완성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Presentation hinges on their coming together and moving with a great deal of force. The book is exactly a year old. This is September 24th, 2013 is when we will release it. 지난 6회까지 글로벌 패션 포럼에서는 SPA, 신흥 국가 진출 등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주로 다뤄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패션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미래 전략의 화두를 던져왔습니다. 데이터 기술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우리 고객들은 수많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한다면 더 나은 미래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에 의존해왔던 패션 기업들에게 데이터 주도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를 이 다큐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I would pay very, very close attention to 콘텍스트 시대의 저자로 유명한 디지털 산업 관련 저널리스트 쉘 이스라엘 씨가 이번 포럼의 기조 강연자로 나와 The Technology's Impact on Fash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를 통해 그는 이미 전 세계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탈경계,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였으므로 소비자를 인식하는 센싱 기술의 발달과 3D 프린터,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 개발에 패션 기업은 더욱 주목하여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빅데이터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크리에이티브 랩의 이경옥 대표와 KT 경제경영연구소 심수민 연구원은 향후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패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국내 패션 업계 입장의 질문으로 토론을 이끌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화두는 유비쿼터스였었습니다. 지금의 화두가 IT하고 뭐 컨버전트, 그다음에 지금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3D 이런 거하고 우리 빅데이터하고 같은 이슈를 가진 무게를 가진 시점이었는데요. 저런 데이터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의 직관이나 그냥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보인데 저런 식으로 모든 대중들이 무슨 얘기를 하지를 조금 카운팅할 수 있음으로써 조금 더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어서 오후에 진행된 세션 1은 패션 산업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다음 소프트 류상우 이사가 국내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의 사례를 설명하며 패션 업계가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의 장애 요소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류를 활용한 패션 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왜 밖에 있는 남들을 알기 위한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부터가 숙제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는 시작이 절반이지 결국 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신 다음에는 패션협회를 통해서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하시면 결코 많은 비용과 조직 없이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일부 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측면이 있으실 거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많은 관계를 맺고 도와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루에 구글에서 움직이는 자체가 24 페타바이트입니다. 단어의 개념도 없습니다. 지금 페타가 뭐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빅데이터가. 대표적인 경우가 있죠. 구글에서 매 우리 책 보면 나오는 겁니다. 바이러스 추적, 독감, 체크. 무려 4억 5천만. 이어 SUS 패션 연구소 조익래 소장은 빅데이터로 본 2014 대한민국 패션 지도 발표를 통해 실제로 현재의 패션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밝혀내어 그 내면의 의미를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단어를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또 빅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얘기죠. 앞에 얘기한 대로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팩트를 다 상위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가장 투자 대비 효과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제 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 소셜 데이터를 이제 패션 회사들의 이제 기획이라든지 MD라든지 생산 쪽에 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요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는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한국 IBM 김영호 전무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차미영 교수는 빅데이터를 통한 소비자 분석 시 패션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전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이제 별 모양을 했다가 그러면 샵만은 어떻게 한다? 85,000원을 팔고 쇼핑몰에다 찍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누가 샀는지 뭐 가입도 안 하고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지금 세태가 우리 현재 패션 업계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진행된 세션 2는 기업 내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과 창출이라는 주제로 프리텍스 소유성 대표가 실제 국내 패션 기업 내부에서 고객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방식의 낙후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자세와 시스템을 통해 다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한 성향 분석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지고서 패션 업계를 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션도 그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빅데이터라는 거에 어떤 환상에 끌려가기보다는 정말 기초적인 데이터를 잘 자산화하고 저는 방문객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 막 굉장히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온라인에서 구글 어널리틱스를 안 쓰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온라인 커머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라면 꼭 구글 어널리틱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온라인 어널리틱스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매장에 몇 명이 오는지 아는 것은 그냥 기본이기 때문이죠. 이어 조이 코퍼레이션 김재홍 이사는 매장에서 고객 동선에 대한 센싱이 가능한 기술을 통해 매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함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많은 패션 기업의 실험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기대했던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오는지. 앞으로도 그 패션 업계에서 빅데이터 활용하는 어떤 태동기인 만큼 저희도 열심히 IT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계속 그 앞선 기술들을 도입을 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여러 패션 리테일 기업들한테 많이 소개가 돼서 앞으로도 기술의 혜택을 패션 업계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체류율이 도대체 왜 높을까? 왜 낮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실제 기업에서 정말 고민을 하고 대부분의 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체류율이 왜 나쁠까, 왜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게 매장 분위기 때문일까? VMD 때문일까? 대고객 응대 서비스 때문일까? 뭐 영업 스텝 문제 때문일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에센추어 코리아 정주현 이사는 국내 패션 기업 내부 조직과 인력 구조 속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토론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뭐 대리점주 사장님과 인터뷰가 됐건 기록에 남기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죠. 얼마 전부터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른 빅데이터. 그 말의 의미처럼 우리는 데이터 센싱 및 발달된 데이터 분석 기술로 미처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만큼의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타겟 시장이나 소비자들의 흔적들을 추적하다 보면 이 시장의 블루 오션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고, 다시 말해 이 제품 개발이나 소비자를 만족시켜 줄 만한 서비스 개발에 더욱 적중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데이터 분석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 패션 업계들이 아직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큰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사실일까요? 혹시 고객이나 제품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대해서 우리 패션 기업들이 그동안 잘못된 인식이나 부정적인 인식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패션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후 한 달이 흐른 10월의 어느 날, 각 기업의 실무팀장들이 포럼 이후 변화된 기업 내부의 흐름들을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온라인 트렌드 정보회사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뭘 하냐면 하는 이런 오류 데이터 이거 아무리 분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 왜 안 잡아요? 이거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재고 자체가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되고 매출하는데 지장이 포럼에 열심히 참여한 보크레 머천다이징, 패션 기업 형제, 로만손, SJ 듀코 등 기업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얻어진 기업 내 변화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포럼의 수혜 확산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되어 있는 쪽에서 클릭 앤 픽 개념으로 해서 고객이 매장에 들어와서 체험을 더 했을 때 더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것들을 위해서 가격이랄지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건데, 포럼 이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며 분석하는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기업도 있었고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지 소비자 연구에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의 혁신을 위해서 TFT 팀을 따로 구성하겠다라는 기업도 있었는데요. 실로 포럼이 우리 기업 내부의 담론화 그리고 변화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내 패션 기업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일이 단지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면 뭐 현대자동차 R&D 센터랑 같이 해서 이미 몇십억짜리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요. 삼성 LG라는 노력. 실제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주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주제는 수요도 좀 받는 그런 형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팀장님들 100분하고 일단은 커넥팅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이런 것들 추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포럼을 마치고 자문위원들은 지속적으로 현재 국내 패션 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이에 맞는 빅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및 신뢰를 구축했다라고 이제 저희는 조금 이제 시작을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효과도 낼 수 있게끔 하는 건 저희 바람입니다. 이제는 저 아까 말씀 디지털 패션 테크 방향성입니다. 정부 지원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지원을 R&D 투자가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를 이런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쪽에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개발할 때 공동 개발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할 수 있게끔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진짜 솔직하게 보면 이제 원형의 패션 업계와 ICT 업계 간의 교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한국패션협회에서는 글로벌 패션 포럼을 통해서 모아진 관심을 지속시키고 업계 간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패션 텍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런 양쪽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다력화만 잘한다면 저희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기계들끼리 요 속에 들어가서 기계들끼리 트레이닝. 글로벌 패션 포럼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를 위한 주제를 선택하였다면 패션 기업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 세미나는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와 현업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온 게 왓슨이라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의 제오포디라는 그 게임쇼에서 이겼죠, 걔가. 퀴즈쇼에서. 사람의 머리를 능가했습니다. 날씨, 그 다음에 뭐 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고객들의 여러 상황들에 맞는 이제 옷들을 추천하는 이제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기분이 어떤지, 그 다음 오늘 일정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뭐 옷장의 내용들을 둘러볼 건지, 아니면 추천을 받기를 원한다든지. 그럼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뜨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왓슨이 이제 데이터를 갖고 고객들한테 가장 잘 맞는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인지컴퓨팅의 하나의 적용 사례로서 이제 개발 중인 내용들이고요. 옷하고 장소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동행이 0.97, 장소는 직접 옷을 사는데 상당히 이게 요새 VM 전략이 중요한 이유고 옴니 채널이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앞에 잠깐 나왔죠? 쇼루밍하고 역소루밍. 예전에 쇼루밍이지만 지금 뭡니까? 인터넷에 보고 매장 가서 사고. 이 역소루밍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옴니 채널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고, 이 부분이 바로 왜 동행보다 선행보다 동행이라는 것은 당장 장소가 미친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죠. 트라이얼 앤 에러입니다. 시도를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IT적인 혁신을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애들 월급 겨우 주는 스타트업에서 IT 투자로 IBM이나 삼성 SDS에 5천만 원 1억짜리 발주를 어떻게 냅니까? 지금은 정말 좋은 게 모든 걸 클라우드 서비스로 월 몇십만 원 되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분석을.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 온 글로벌 패션 포럼은 그 성과와 함께 아쉬운 점과 과제들도 함께 안게 되었습니다. 한국패션협회에서는 국내 패션 기업들 약 100여 개의 업체가 서로 상시로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패션 테크를 마련했는데요. 이곳에서는 빅데이터 경영, 디지털 패션 마케팅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 기업들과 매칭시켜주는 다양한 도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K-패션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이전에는 투자 비용의 리스크를 안기 전에 먼저 성공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 패션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또한 이러한 뚜렷한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이겠죠. 근거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패션협회에서는 매장 단위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를 통한 매출 그리고 수익 개선 사례를 직접 준비해 2015년 제8회 글로벌 패션 포럼에서 발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로 나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실천하십시오. 생존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